와인을 사랑하는 여러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와인을 마시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0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10가지를 제가 아주 빠르게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잔을 절대 물로 씻지 말아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에서 혼자 와인을 먹을 때는 한 가지 먹고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시음회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한 자리에서 지인들과 여러 가지 와인을 마실 때는 잔을 계속 바꿀 수가 없어요. 사용하는 잔을 물로 씻어서 마시곤 하는데, 물론 저도 그래요. 급할 때는 그냥 종이컵에다 물 받아서 잔에다가 따르고 대충 헹궈서 마시고 또 다음 와인을 마시곤 하는데, 그 방법이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뭐 어쩔 수 없다면 그 방법을 쓰겠지만, 여건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A라는 와인을 잔에 마셨어요. 그 A라는 와인을 다 마시고 B라는 와인을 마실 때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그 한 방울까지 짜서 입에다 다 털어놔요. A라는 와인을. 그 다음에 B라는 와인을 다시 조금 따라요. 아주 소량 따른 다음에 이 잔을 스월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툭툭 터는 것도 아니고 그 와인으로 잔에 코팅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천천히 돌려가면서 이 잔 안쪽에 맨 바닥부터 그 입이 닿는 그 림 부분까지 전부 다 코팅을 하듯이 뱅글뱅글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와인잔 안에 와인이 다 묻겠죠. 그때 털어 마시고 그 와인을 다시 따라서 마시면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근데 물로 우리가 이제 헹구거나 씻잖아요, 물로. 그럼 그 안에 수분도 많이 남을 뿐더러 잘못하면 물 비린내가 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와인을 먹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도 지인들이랑 마시거나 시음회를 가면 린스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와인을 조금 따라줘요. 그럼 그걸로 코팅하듯이 다 묻힌 다음에 먹고 받아서 먹으면 거의 제대로 그 다음 와인을 느낄 수 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물로 씻지 말고 그 다음 와인으로 린스를 한다. 물론 뭐 4,500만 원짜리 와인을 먹을 땐 그렇게 못하겠지만. 두 번째, 와인병을 절대로 흔들지 말아라. 이 병 안에 와인이 들어있잖아요. 와인은 진동에 민감해요.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흔들면 당연히 이 와인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요, 보틀 베리에이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인은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얘는 올드 빈티지가 아니지만 올드 빈티지라면 이렇게 흔들었다가는 침전물이 다 떠올라요. 그럼 와인잔에 따르게 되면 침전물이 다 따라 나오기 때문에 드실 때도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와인병은 절대 흔들지 말아라. 하지만 단 예외가 있어요. 몰리두커는 이 안에 질소를 충전하기 때문에 몰리두커 쉐이킹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흔들어도 돼요. 근데 얘 빼고는 전부 흔들면 안 된다. 아셨죠? 이번에 세 번째, 와인잔을 들지 마라. 와인잔은 왜 들지 말아야 되냐? 항상 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와인을 누군가가 나에게 따라줄 때 그때는 잔을 드시면 안 돼요. 와인이 튀거나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내 몸에 튀거나. 와인도 잘 안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인을 따라줄 때는 요 베이스 있잖아요. 요 베이스에다가 한 손만 살포시 올려놓는 게 정석이에요. 요렇게만 올려놓으시면 예의를 다 갖춘 겁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와인을 받을 때 손만 살포시 올려놓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와인을 두 손으로 따르지 말아라.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이건 외국 술이잖아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랑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 손으로 따르고요. 이게 우리는 이제 이 와인을 흘리지 않으려고 살짝 돌려서 올리잖아요. 그럴 때도 두 손으로 하면 너무 불편해요. 일단 한 손이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테이블이 있을 때 멀리 따르기도 한 손이 더 편해요. 두 손으로 가면 너무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의성도 편의성이고 그 나라의 문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 손으로 따르는 게 정석이고요.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근데 단 예외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와인을 따라야 되는 분이 좀 많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직장 상사라거나 그럴 때는 두 손으로 살포시 따르셔도 되긴 해요. 하지만 한 손으로 따르는 게 정석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와인을 콸콸 따르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와인을 잔에다가 따를 때 이게 좀 완급 조절이 안 되면 갑자기 확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랑도 좀 비슷한 얘기지만, 이게 뭐 너무 이렇게 진동이 세져서 잔에 막 콸콸콸 부딪히면 좋지도 않고 밖으로 와인이 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화책이나 영화 보면 디켄팅 할 때 보면
와인을 천천히 따라서 엄청 그 얇게 빼내잖아요. 그렇게 얇게 빼내는 게 공기랑 더 많은 면이 접촉이 되고 더 섬세하게 열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와인을 따를 때는 아주 천천히 이렇게 병을 타고 흘리지 않을 정도로만 천천히 얇게 따라주는 게 정석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그렇게 얇게 따르는 게 어렵다면 이게 이제 연습이 필요해요. 물이 와인보다 점도가 훨씬 약하거든요. 그래서 따르기가 더 힘든데 빈 와인병에 물을 넣고 그걸로 연습을 몇 번 해보시면 아마 와인으로는 엄청 쉬워질 거예요. 나중에 연습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모임 가서 한번 와인 따르는 실력을 뽐내보세요. 이번에 6번째, 자동차 트렁크에 와인을 절대 넣지 마라. 이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와인샵에 가서 와인을 샀어요. 여름에 지금 막 35도 막 올라가잖아요. 날씨 엄청 덥죠 요즘에. 근데 그거를 당연히 짐이니까 트렁크에 열어서 딱 던져놨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집으로만 좀 멀리 간다. 1시간 동안 이동을 해요. 집에 가면 와인이 넘쳐 있을 수도 있어요. 끓어서. 왜 그러냐면 트렁크는 일단 에어컨이 닿지 않고요. 그 직사광선을 받은 그 트렁크의 철판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럼 와인은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서 압력 때문에 팽창을 하면서 코르크 밖으로 와인이 새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와인이 상태가 메롱이겠죠. 차 안에서 어디든 좋아요. 트렁크만 피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건 조수석 발 밑이 제일 좋고요. 햇빛이 전혀 안 닿는, 뭐 뒷자리도 상관없어요. 근데 직사광선이 닿거나 아니면 트렁크는 정말 최악의 보관 장소예요. 절대로 와인을 트렁크에 넣으시면 안 돼요. 특히 여름엔. 꼭 기억해 주세요. 와인은 조수석 발 밑에 두세요. 이번에 7번째입니다. 와인을 잔에 가득 따르지 마라. 이게 우리나라 정서상 이게 꽉 채우잖아요. 잔은 채워야 마시라고. 근데 와인은 그렇지 않아요. 와인은 꽉 채우게 되면 정말 엄청 당황스러울 거예요. 스월링도 할 수 없고요. 향도 안 나요. 빈 공간이 없으니까.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와인은 향이 반이거든요.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와인은 뭐 잔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잔에 한 25% 정도만 채워요. 보통. 절대 꽉 채우시면 안 되고요. 빈 공간에 여유를 줘야 우리가 스월링도 할 수 있고요. 향도 그 공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잔은 적당히 채워서 조금씩 첨잔을 해가면서 즐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8번째, 와인 잔을 기울여서 건배하지 마라. 보통 우리가 이제 와인 이렇게 짠하잖아요. 짠할 때 가끔씩 기울여가지고 그 와인 잔의 림 부분 있잖아요. 림 부분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되게 위험해요. 림은 얇기 때문에 굉장히 잘 깨지거든요. 그래서 건배를 할 때는 수직으로 세워서 이 몸통 부분으로 그냥 퉁 치는 거예요. 그래야 소리도 훨씬 좋고요. 파손이 안 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와인 건배할 때는 요렇게 건배하는 거예요. 요렇게 건배하는 게 아니고. 9번째입니다. 와인을 세워서 보관하지 마라.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와인을 세워서 보관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 뒤에도 와인들이 다 서 있죠. 얘네들은 왜 서 있을까요? 얘네들은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품으로 진열이 된 거고, 얘네들은 이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서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고, 제가 이 세워두지 말라고 한 거는 여러분들이 와인을 보관할 때, 장기적으로 보관할 때는 꼭 눕혀두셔야 돼요. 오랫동안 세워두게 되면 코르크가 마르게 되고요. 마르게 되면 그 틈이 생겨서 와인이 산화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눕혀놓으면 와인이 코르크 한쪽 면에 닿으면서 항상 그 코르크를 촉촉하게 팽창을 시켜요. 유지를 하기 때문에 장기 보관하는 데는 꼭 와인을 눕혀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잘 안 지켜지는 거거든요. 요건 꼭 기억해 두셨다가 보관용 와인은 꼭 눕혀두도록 하세요. 이번에 마지막 10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와인을 마시는 분들도 모를 수 있는 내용인데, 와인을 한 번만 마시고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들은 절대 미각과 절대 후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컨디션, 아니면 누구랑 마시는지, 어떤 음식과 먹는지, 어디서 먹는지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와인에는 와인의 컨디션도 존재하잖아요. 보틀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이 정도로 이 와인을 단정하지 마시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여러 번 드시면서 그 와인을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와인을 마시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0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행동들이 솔직히 저 혼자 마실 때나 아니면 정말 친한 지인이랑 마실 때는 다 지키지 않아도 돼요. 이게 너무 막 그 압박 그런 걸 느끼지 마시고 편하게, 이게 다 와인을 편하게 즐기기 위한 방법일 뿐이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 와인은 다 저마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이 맛없는 와인은 없어요. 단지 그냥 저와 안 맞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장점을 더 부각시키고 생각하면서 좀 너그럽게 와인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